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기상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게 현행 특보지 시행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체감 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 경험으로도 한파주의보가 아닌 한파경보로 바로 발효된 거의 전국이 발효된 게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기온이 0도일 때 바람이 초속 10m로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한 5 내지 6도 정도로 더 낮게 느껴지는 게 이제 체감 온도인데, 하여간 오늘과 내일 그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낮아서 강한 추위를 느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어제 아침 기온이 9.3도였거든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6.9도로 하루 사이에 무려 16도 이상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강한 한기가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남쪽의 따뜻한 공기 세력이 북쪽 찬 공기 세력보다 우세해서 어, 평년보다 높은 그런 기온이 나타나서 겨울 날씨치고는 매우 포근했는데, 이제 오늘 시점으로 해서 그 본격적인 그 추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하권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측하시는지요? 네, 그 1일 날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고, 기온은 오름 추세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3일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2도로 많이 회복이 돼서 이번 추위는 3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올겨울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요령과 함께 당분간 이어질 한파에 대비하는 방법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1월, 2월을 그 달력상 이제 겨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추워지는 그런 어떤 그 겨울의 한 겨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 때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겨울이 되면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인간에게 가장 좋은 온도가 18도에서 21도, 가장 알맞은 습도가 40% 정도니까 좁은 실내에서 난방만 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공기가 매우 건조해서 면역력이 약해져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런 겨울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그 노약자분들은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따뜻한 곳에 있다 갑자기 그 찬 곳으로 나가게 되면 뇌졸중 등 이런 그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겨울에 주는 피해는 한파와 폭설입니다. 그래서 한파 주의보가 내려지면 그 계량기 등 수도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폭설이 내릴 때 주는 피해는 역시 교통 대란입니다. 그래서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가급적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또 고속도로 진입할 때 꼭 그 기상 정보를 잘 활용해서 겨울철 교통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관련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몰려오는 한파에 말 그대로 추위와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몰려오는 한파 속 노숙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송혜창 기자입니다.
한파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숙인 재활과 요양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노숙인 대책은 물론 겨울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노숙인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꼭 한파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 365일 현장에서 지금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3분이 항상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난로라든가 또 방한용품도 또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춥지 않도록 또 식사가 든든해야지 이게 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급식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 수는 지난 2016년 11,340명에서 2021년 8,956명으로 2,384명 줄었습니다. 이 중 82.2%인 7,361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했는데 입소자 중 1,107명은 자활, 3,343명은 재활, 2,911명은 요양 중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17.8%인 1,595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5명 중 1명 이상은 거리 노숙인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지하상가 등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노숙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 등을 돕는 인천의 한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여느 시설처럼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대부분의 인력이 노숙인입니다. 시설 대표인 이준모 목사는 노숙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가 주거를 먼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알코올릭화 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끌어내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노숙인 10명 중 2명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신도시별로 건축 전문성에 있는 총괄 기획가를 선정했습니다. 마스터 플래너라고도 부르는데요. 1기 신도시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중동 신도시의 마스터 플래너인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얘기를 또 시민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를 또 저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원래 MP가 마스터 플래너거든요. 마스터 플래너인데 이제 좀 되게 좀 고압적인 단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마스터 디자이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디자이너가 결국은 중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할 건데요. 국토연구원의 또 첫 번째 과제는 내년 2월에 이런 일기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존의 도시 정비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서 담지 못하는 것들을 일기 노후 신도시만을 위해서 결국은 저희 부천시만 해도 49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의 요구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조합이 형성돼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환경이 좋아진다. 그 부분을 제가 좀 계몽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조합 형성까지도 이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합의 내는 과정에서도 저도 또 가서 홍보도 하고 국토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의지를 좀 많이 알리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용적률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간다기보다 국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역세권에 면하거나 아니면 대로에 면하면 일정 부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로 바꾸면 준주거 바꾼 데는 용적률도 높일 수도 있고 또 시나 에서 원하는 생활 SOC도 넣을 수 있고 또 작은 아파트들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또 약간의 임대 아파트도 들어가죠. 그러면서 MZ 세대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신데요. 특별법이 되면 특별법에서 제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로만 본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죠. 맞는데 특별법에서는 제가 예상컨대 아무래도 좀 재건축을 많이 유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돼야 용적률도 올라가고 그 생활 SOC 부분도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있는 데는 체육관이 많은데 오히려 그 주변에 사는 그 인구들은 별로 없고 도시와 주거의 인프라를 바꾸고 집뿐만 아니고 공공시설도 좀 늘어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특별법에서는 그 재건축으로 좀 유도할 가능성이 아직 많습니다. 네. 그런 데서는 보면은 공공 재개발로 하면 용적률도 올려주고 또 그 용적률 올린 만큼 세대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서 50%는 그런 MZ 세대나 그런 걸 영입할 수 있는 또 소규모 주택도 하거든요. 그리고 생활 SOC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되게 먼 것 같지만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에도 그런 SH에서 한 사업이나 아니면 LH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 각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모아보면 있습니다. 인천시가 연말 택시 수요 증가를 앞두고 12월 5일 0시부터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2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자체 33곳의 택시 부재를 해제했는데요. 인천시는 같은 기간 23.3%의 택시기사 감소율을 보여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부 검토를 통해 택시기사 감소율이 사실상 25%에 육박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부재 해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부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데요. 이들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이 같은 행위는 화물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공공건축 심의와 건립계획 고시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합니다. 인천시는 1985년 지은 시청사의 건물이 비좁고 낡아 현 청사 옆 주차장 부지에 2,848억 원을 들여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인데요. 실시 설계와 건축 심의, 교통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7년 말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첫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지난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평가 안건 20개를 선정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